네,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 봤습니다. 아직까지 코스닥은 1%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0.77% 올라주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이런 시장 안에서 뭘 봐야 될지 마감 OX, 마감에 산다 정영훈 과장과 김태성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뭔가 주말과 어제까지 쉬다 와서 그런지 저도 좀 입이 좀 안 풀리는 그런 느낌인데 어떠셨어요, 오늘? 뭐 쉬다 오면 언제나 힘들긴 하죠. 그렇죠. 적응하는데 좀 시간 걸리죠. 그래도 네. 생각보다 시장이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번 주에 FOMC 회의 결과도 우리가 체크해야 되고 네. 여전히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 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시장 안에서 하이브를 보겠습니다. 하이브의 주가는 뭐 최근에 그 시장의 부침을 겪지 않았어요. 연일 상승하고 있고 BTS 공백에도 호실적이 나왔는데 두 분 이 상승세 더 이어갈 거라고 보시는지 의견 주시죠. 5로 일치가 됐고 보니까 이번에 세븐틴의 새로운 앨범이 나왔는데 한 주 동안의 선 판매가 K-팝 역대 최대래요. 그렇죠. 근데 이 하이브 안에 또 세븐틴이 있잖아요. 네,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맞아요, 네. 네, 일단 뭐 개인적인 취향은 사실 하이브는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네. 네, 하이브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 하이브는 BTS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BTS가 없다면 하이브는 사실 이제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하지만 이제 BTS가 없는 그런 공백 기간에 굉장히 많은 걸그룹들, 그리고 앞서 앵커님 취향이신 것 같아요, 세븐틴이. 네, 그러신 것 같은데 이런 그룹들이 좋은 선방을 해주면서 역대급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BTS라고 하는 그룹이 완성체가 아니더라도 그냥 유닛으로 활동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가도 괜찮다. 더욱이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꺾이질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못 따라갔다라고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주가 기준으로 하이브라든지 SM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가 정말 역대급 엔터주들의 성수기라고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JYP 꼽아주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3사 중에서 4사 중에서 JYP 엔터 소속 가수들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우리 정용 과장님도 약간 JYP 엔터 쪽이지 않으세요? 저는 JYP는 아니고 뭐 SM입니다. 하이브 쪽. 그래요? 좀 안 어울리시는데. 그래요? 그럼 SM과 하이브, JYP 엔터, 이 엔터사에 대해서 다 의견 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 일단 뭐 하이브가 지금 뭐 거의 역대급 지금 1분기 뭐 실적을 내놨기 때문에 지금 뭐 엔터사 전반적으로 좀 센티멘트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즉 이제 계절성이 거의 뭐 없다라는 사라졌다는 점. 여기에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뭐 콘서트라든지 이런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하이브의 실적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뭐 실적을 지금 내놓았습니다.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 지금 아시다시피 뭐 BTS가 지금 군입대로 좀 공백인 가운데서도 지금 뭐 르세라핌이라든지 뭐 앞서 말씀해주신 뭐 세븐틴이라든지 주요 이제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지금 최근에 인기를 지금 얻으면서 지금 뭐 시장의 컨센서스를 훌쩍 지금 뛰어넘는 지금 실적을 지금 내놓았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한 400억대 한 초중반 정도 이렇게 지금 전년 대비해서 그래도 한 20% 이상 성장할 거 예상을 했는데 지금 뭐 전년 대비해서 거의 40%를 지금 성장을 하는 그런 실적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SM이라든지 뭐 JYP라든지 기타 지금 이제 엔터사들도 하이브와 좀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터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장 코스닥 시장 내 엔터 업종 굉장히 빨갛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GS건설 볼게요. 앞서 정수지 아나운서가 살짝 브리핑을 했는데 이번에 또 사고가 벌어졌고 최근에 GS건설의 주가 흐름조차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추가 하락을 대비해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보시죠. 대비하자에서 O와 X가 나뉘어졌는데 과장님. 네.
최근에 건설사에 대해서 그렇게 장밋빛 전망이 없는 상황에 사고까지 벌어졌어요. 그럼 이거는 좀 큰 악재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악재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주가가 좀 하락하는 이유가 뭐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이러한 뭐 지금 건설 공사 현장에 대한 사고에 대한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큰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부동산 시장이 뭐 침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러한 PF 사업장, 즉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가 좀 이어지면서 이러한 건설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PF 사업자들의 지금 미분양 리스크, 뭐 이러한 부분이 가장 지금 주가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해소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이 좀 정점에 좀 다다랐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온기가 좀 퍼지고 있다는 점. 그동안에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정말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침체와 함께 거의 뭐 거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급격한 하락 좀 이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러한 경착륙이 좀 주춤하면서 이제 연착륙으로 가는 좀 모드가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악재 부분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좀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가를 봤을 때 지금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현재 뭐 주가 수준이 지난 2020년 3월 그러니까 코로나 당시에 정말 대부분의 뭐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들도 다 폭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GS건설도 사실상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았던 그러한 상황이었죠. 아시다시피 뭐 2020년만 하더라도 정말 부동산 시장 화랑기였고 또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그 코로나 당시 수준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좀 악재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좀 선반영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점진적으로 이러한 악재가 해소된다라고 한다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턴어라운드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좋지 못하지만 네.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이 좀 주가가 어떻게 보면 좀 바닥권에 좀 진입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진한 상황인 건 맞는데 실적에 대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심 그리고 여기에 사고까지 온갖 악재들이 다 나왔기에 앞으로에는 그래도 길게 봤을 때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추가 하락 대비는 X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OX도 볼게요. 증설효과 본격화에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케미컬 화학 쪽에서의 업체들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군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두 분의 의견 볼게요. 지금 살까요? 사도 된다, 사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 앵커님이 너무 사자를 이제 강조한 것 같아서 네. 우려스러운 이야기에 다른 섹터도 굉장히 좋지만 만약에 화학주를 보실 거라면 저는 효성그룹주가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효성그룹주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효성첨단소재라든지 뭐 효성그룹주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결과치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선방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다가오는 분기 실적은 중국에서 리오프닝에 따른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 기대치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많은 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이 경제 성장률 자체가 예전만큼 좋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종목이라든지 섹터를 바라보기보다는 실제로 숫자가 찍히는 것을 보고 투자를 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인데 근데 효성그룹주는 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투자의 포인트로 한번 삼아 보는 거는 굉장히 좋다. 다만 여러분들이 1분기에 너무나 단기 변동성이 지금 익숙해져 있잖아요. 네. 2차 전지도 혹은 로봇도 챗 GPT도 근데 이제 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이클이 나오기에는
그렇죠.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인 요소가 굉장히 많으니까 좀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저는 효성그룹 쪽은 효성 첨단 소재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가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2차 전지를 매매하신 분들이 또 이런 섹터에 온다면 굉장히 버티기가 힘들 거예요. 네. 하지만 길게 봤을 때 특히나 그 화학 섹터 안에서 효성그룹주들의 실적이 찍히는 걸 봤을 때는 네. 좀 믿고 투자해봐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 드렸습니다. 베스트 최선호 종목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럼 최선호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 마감에 산다 종목도 바로 보겠습니다. 두 분이 선택한 오늘의 종목 키워드는요. 한국의 애플카고요. 그리고 상저하고라고 간단한 키워드가 나왔어요. 어떤 종목인지 바로 볼까요? 모트렉스와 LG이노텍이 나왔는데 지금 디스플레이 그리고 카메라, 스마트폰 부품 이쪽은 상저하고 이야기가 좀 많이 네.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워낙 많긴 한데 특히나 LG이노텍은 어느 부분에서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계절성이 좀 뚜렷한 그런 그렇죠. 회사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전방 이제 주요 고객사가 이제 애플이다 보니까 애플이 이제 하반기 3분기에 이제 아이폰을 출시할 때 이제 LG이노텍이 대부분 이제 좀 부품 공급을 하면서 그때 이제 실적이 이제 하반기에 좋았다가 상반기는 좀 비수기에 진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 특히나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뭐 재고 소진 단계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비수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상반기 실적에 대한 뭐 기대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지금 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최근에 시장이 이제 실적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효성그룹주라든지 또 이제 실적이 1분기에 좋게 나온 그러한 또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그러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이번 이제 다음 주 정도까지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2분기 또 이제 하반기 이제 실적으로 시장의 이제 관심이 좀 모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LG이노텍이 이제 좀 주목받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지난 1분기에도 시장이 좀 기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1,453억을 기록을 하면서 일단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고요. 그래서 2분기에도 이제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또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액추에이터 내재화라든지 뭐 폴리드 줌 카메라 채용과 함께 강한 좀 실적 반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현재 지금 주가 수준이 거의 뭐 역사적인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PER 한 7배 정도 수준인데 과거에 이제 밸류에이션 평균 한 10배 이상 항상 이제 적용을 받았다라고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바닥권에서 서서히 이제 좀 회복을 좀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우선 뭐 작년 이제 1월부터 그러니까 2022년 초반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지금 거의 1년 이상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대 주가 수준에서 지금 20만 원대 중반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높아진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라고 한다면 25만 원대 부근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저가 매수가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목표 주가는 우선 한 20% 정도 업사이드를 기대한 한 30만 원 정도 선까지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52주 최저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5만 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30만 원, 손절가는 25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상저하고고요. 그리고 한국의 애플카라고 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사실 저는 LG 쪽이었어요. 네, 그런데 모트렉스 자율주행으로 가셨네요. 일단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고 최근에 이제 이 시장의 흐름을 보면 네. 그러니까 선도하는 기업들의 이제 공통점을 찾아보면 아무래도 이제 성장 동력에 좋은 점수를 좀 매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캐시카우 역할은 캐시카우 역할대로 하고 일단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어떠한 무엇인가 새로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업이냐 그렇지 않는 기업이냐 이렇게 좀 많이 나뉘는 것 같은데 사실 현대차라든지 기아 완성차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주에 흔들릴 수도 있었던 시장 지수를 사실 이제 자동차가 잘 커버를 해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흐름들이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확대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관련주, 단순히 이제 부품주들도 움직이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자동차의 지금 마지막 단계는 자율주행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하나 둘씩 실적이 기반이 되는 기업들이 지금 많이 생겨났거든요.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자율주행 합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자율주행과 같은 관련 사업부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차량 인포테인먼트적인 부분을 이제 굉장히 잘 꾸리면서 실적의 성장세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또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혹은 자동차 부품사들이 현재 구간에서 트레이딩하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율주행과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모트렉스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연결 계열사가 로봇 쪽이 하나 있고 네. 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에서 돈이 되는 혹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만한 다수의 사업은 다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트렉스 현재 구간에서 한번 우리가 관심을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의 트렌드가 뭐냐면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 시세가 나는 게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모트렉스는 18,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가격이 19,500원대인데 손절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는 거거든요. 1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선 1차적으로는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4,000원대까지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구간에서 거래량만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상도 한번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단순 테마뿐 아니고 실적까지 같이 본다라고 했을 때는 매력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만약에 하반기를 좀 보고 종목을 매수한다면 오늘 두 분이 선택한 LG이노텍과 모트렉스 모두 다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 이어서 동시효과 구간에선 코스피가 1% 가깝게 2,525선까지 육박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1.45% 오른 855.0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또 어떤 특징주가 눈에 띌까요, 정혜원 과장? 네, 우선 모처럼 또 최근에 이제 주가 좀 조정을 거치다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이제 5% 넘는 지금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오늘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최근에 오늘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이제 테마로 엮이면서 포스코 그룹주들의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2차 전지 테마에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이러한 펀더멘탈 즉 이제 실적 모멘텀 부각과 함께 주가가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지금 1분기 이제 호실적을 바탕으로 2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회사 측에서도 지금 올해 영업이익 한 1조 원 정도 수준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5조 원대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향후에 계속해서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5%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또 특징주는요, 김태성 팀장님? 일단 위즈윅 스튜디오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을 보자라기보다는요. 이 기업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였던 종목군들 사실 이제 우리가 한때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지만 최근 거의 한 반년 사이 기억에서 좀 많이 잊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계속해서 이제 하방 압력이 강했었고 조정의 폭, 조정의 강도도 굉장히 길었는데 일단 위즈윅 스튜디오가 지난주 혹은 이번 4월 달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바닥권에서의 이제 추세를 돌리는 모습이 한 차례 나왔다가 오늘 이제 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무상증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장 후반부에 일단 차익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시장에 관심을 좀 받은 오랜만에 받은 섹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만약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한번 리스트에 올려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위즈윅 스튜디오를 포함한 메타버스 관련주들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란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속에 오늘 한 15%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격대가 달라진 점 위즈윅 스튜디오 체크해 보세요. 양시장 모처럼 빨간불을 켜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유입된 하루였습니다. 마감 동시 효과 함께하셨습니다.